그 다음 사연이 또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은 진짜 딱 2시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저희 그 자존감 넘치는 연애 공부방에서 되게 특강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첫 강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래서 빼고 하면은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다음 건 집중하세요. 자, 이거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진짜 1시간 되긴 하겠다. 그래요. 다른 분들이 10월달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오늘 빨리 하는 겸 빨리빨리 진도를 한번 빼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립입니다. 풀립.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와, 많이 지났네요. 꽤 많이 좋아했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만큼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지 못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레임이 엄청 높았나봐요. 전 남자친구는 저와 대학 CC였고 저보다 위로 2살 많고 44일 정도 짧게 만났고 44일 만났는데 1년 6개월이 되었는데도 기억을 한대요. 제가 상대에게 쌓이고 힘든 것들이 많아서 지쳤다면서 장문으로 카톡을 보냈었습니다. 상대에게 쌓이고 힘든 것들이 많아서 지쳤다면서 이제 본인이 보냈대요.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풀림님이 평소에 상대방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잘 표현 못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고 힘들어서 지치죠. 내가 평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불만, 속상한 거 바로바로 표현하고 전달했으면은 지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나 혼자 쌓아두고 참다가 내가 혼자 지쳐가지고 이별 고했잖아요. 1년 6개월 지나도 기억날 사람인데, 네. 평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솔직하게 바로바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들이 떠나잖아요. 최근에 제가 톡방에 공유드린 후기 봤죠? 솔직하게 표현해야 상대방이 끌려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잘 맞출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막 표현한다고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표현 방식이랑 멘트 이런 것들은 좀 배우셔야죠. 어떤 온도와 어떤 멘트로 표현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연락에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인지 제 뜻에 따라준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아픈데 푹 쉬고 잘 지내라고 하면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헤어지자고 했다고, 내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너 뜻에 따라줄게.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 푹 쉬고 잘 지내. 이렇게 바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쌓이고 지쳤다는 건 너무 많이 맞췄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프레임이 낮아가지고 헤어지자고 해도 그렇게 아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래요, 여기?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대요. 왜 충격을 받죠? 내가 헤어지자고 그래놓고서는 내심 잡아주길 바랬나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헤어진다고 말을 했으면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지 상대방이 잡지 않을까, 이런 말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솔직하고 진실된 태도로 상대방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별 통보를 하려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오빠가 나랑 조율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면서, 아, 진짜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었구나. 근데 이 남자가 냉큼 또 잡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멘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아서 지쳤다고 카톡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상대방이 이렇게 헤어지자고 받아들였냐? 이거는 내가 멘트를 매끄럽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되게 이거 다 이런 센스 되게 중요해요. 멘트. 그래서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요구를 해도 어떤 멘트와 어떤 표현 방식으로 이걸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 반응이 진짜 극과 극으로 나뉘거든요. 차이일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트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빠가 나랑 조율할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오빠의 생각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잘 지내려고 답장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것 봐요. 이 끝에까지 이거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데 오빠가 조율할 의지가 없으니까 따르겠다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사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왜 포기를 해요? 그것도 상대방 행동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커플 게시글을 싹 다 내렸고, 내려야죠. 헤어졌으니까. 화난 거랑 상관없이. 이후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헤어졌으니까요. 저는 나름 전 남친을 잊으려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자기 개발도 해보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남친이 생각나고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쵸?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립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잘 조율했으면 됐는데 나도 그냥 헤어지겠다고 놔버렸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립죠. 아쉽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처했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별 후 한 달 반 뒤에 장문으로 제가 사과를 했고, 왜 또 사과를 해요? 사과할 건 아니죠. 왜냐면은 내가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거 왜 사과를 해요?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를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 저거 봤을 때는 사과할 건 아니거든요. 나는 내 힘든 거를 보낸 건데. 남자친구의 당시 생각과 감정이 궁금하다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회할 때 상대방한테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연락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요. 왜냐면 헤어질 당시에야 불편하고 감정이 커져 있으니까 이제 불편해가지고 연락이 끊길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은 안 좋은 감정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연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때 태도가 중요해요. 그때 이미 시간 지나가지고 상대방도 부정적인 감정 어느 정도 거쳐지고 그런 상태인데 굳이 내가 죄인으로 다가가는 거는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베타로 다가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베타여가지고 차였는데 또 베타로 다가가면은 이 사람이 매력을 못 느낄까요? 다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생각과 감정이 궁금하다고 보냈다고 했는데 그 옛날에 헤어진 얘기를 물어보는 거는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어쨌든 이분도 불편했으니까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감정이 어느 정도 거쳐진 상태에서 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거쳐진 감정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하게 다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거는 새로운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 지우고 편하게 연락하려고 연락을 하는 건데 옛날 얘기를 또 꺼내면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을 때 그때 헤어졌을 때 당시에 뭐 어쨌더니 저더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느낌의 장문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쵸? 남자친구는 나름대로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내용.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에게 기준이 엄격하고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애정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에 울컥하고 화가 났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기준이 엄격하다? 풀림님의 기준이 엄격했다는 건가요? 애정이 떨어질 때 울컥. 그쵸, 이러면 서운해요. 내가 사랑해주고 있는데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어. 이런 말 듣는 거 되게 상처거든요. 애정이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타당해야죠. 타당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개인적인 기준에서 상대방의 사랑을 잣대를
들이매는 거는 상대방한테 엄청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귀어가지고 내 딴에는 나름 노력하고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모르는 것 같아 이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진심으로 해줬었던 그 노력들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되게 큰 상처예요. 당연히 울컥하고 화가 나죠. 특히 남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더 속상해요. 너가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그리고 울컥하고 화났다는 거는 그만큼 이 남자분이 엄청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풀림님이 뭔가 기준을 많이 제시하고 뭔가 요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 딴에는 그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서운해하니까 이렇게 울컥하고 화가 났었던 것 같고, 이게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상대방한테 무조건 다 노력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라요. 이 남자친구는 지금 풀림님이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그렇게 마냥 그렇게 해주니까 풀림님이 고마운 줄 모르고 계속 더 바라기만 하니까 그 기준이 계속 높아지면 언젠가는 그 한계점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나한테 더 잘해달라고 한다고 일단 무조건 잘해주고 그 기준에 충족시켜주려고 노력만 하고 헌신하고 막 사랑을 더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 상대방들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기준만 높아져가지고 더 사소한 거에 그 상처받고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원한다고 무조건 그거를 내가 다 채워줄 이유는 없어요. 상대방의 그 애정과 애착적인 부분은 그 상대방의 문제이고요. 그게 진짜 내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정말 연인으로서 제대로 된 그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서는 상대방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채워줄 이유는 없어요. 또한 남자친구가 저한테 말을 할 때 좀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었는데 자기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거를 이해해주지 않는 저에게 서운하다는 내용. 상처 주는 말을. 이거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또 정리가 되냐면 풀리님이 좀 많이 의미부여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이 남자분이 말 표현하는 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의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이 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사랑도 되게 많이 하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게 좀 자기 딴에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마음을 전달하더라도 그걸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전달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마냥 하니까 그냥 마냥 노력만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그러니까 그냥 기준도 없이 그냥 계속 상대방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지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과 서운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서로 잘 풀어가겠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는 좋다고 생각했다는 등 내용. 저를 조금 더 미워한 적이 없었고 좋아하는 사이면 그럴 수 있다는 내용. 코로나 걸린 저를 인스타 스토리에서 확인했는지 걱정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당분간 자기 상태가 좋은 것 같다. 먼저 연락 줘서 고맙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반응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재회의 가능성이 마구 샘솟고 상대방의 반응이 좋을 때 우리는 잘 잡아야 되는데 잘 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랑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대요. 듣고 있는 분들 어떠세요? 이 남자분이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했어요. 제가 방금 다 읽어드렸죠. 이게 부정신호인가요?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부정신호였어요? 다 안 듣고 계신가요? 양면열군님 김건 집중하신다면서요. 이거 부정신호예요? 제이님 이거 부정신호예요? 눈물 표시 뭐죠?
혹시 JJ님 풀림님이에요? 아니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부정신호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봐봐요. 지금 이 남자친구분이 해준 멘트들 다 긍정적이죠. 다 잘해보고 싶고 나는 사실 이랬고 너한테 이랬었고 뭐 그런데 그럴 수 있고 너를 미워한 적 없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대요. 이거는 자신감도 자신감인데 그냥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프레임에서 한번 밀렸고 내가 베타로 다가갔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가치를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구체적으로 저의 서운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했던 것들을 지인으로부터 깨닫고 그 내용, 전남친 친구들 앞에서 먹여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 저랑 같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것, 이런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말할 때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거 사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장문으로 답장을 했고, 전 남친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했고, 전 남친을 좋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마무리를 했대요. 이렇게 좋은 반응에.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내가 사과를 했대요. 사과.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베타로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연락할 거면은 왜 연락한 거예요? 이거 잘해보려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전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는 반응의 카톡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쵸? 누가 봐도 이건 좋아하는 반응이죠? 그 얘기에 정신이 들어서 그로부터 또 한 달 후 카톡으로 전화할 수 있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가 읽고선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정도가 지나서 답장이 없길래 거절할 당하는 느낌이 들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카톡과 인스타그램을 차단했습니다. 뭐죠 이거? 네. 네. 읽고 답장이 없다고 차단을 했대요. 이거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했는데 그냥 내 맘대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하하. 네. 네. 우리 풀림님은 자연인은 아닙니다. 특강만 열심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네. 나름대로 잊으려고 사람도 만나고 소개팅도 해보고 노력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고 전에 했던 연애가 짧지만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저를 아직도 좋아할지 모르겠고 저처럼 좋아하고 그리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인지도 잘 모르겠고 카톡 일십당했던 터라 더 이상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아니 그 답장 올 경로를 다 차단해놓고서는 액션을 또 내가 취할 생각만 하시면 어떡해요? 상대방이 다가올 경로를 열어놓으셔야죠. 또는 저는 연애할 때 같이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놀이동산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는 전부터 다 힘들어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꺼려했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강요하지 않고 내 친구들이랑 가면 되잖아요. 놀이동산 그거 꼭 남자친구랑 가야 되나요? 남자친구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놀이기구 타는 것을 안 좋아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문을 하다가 저보고 상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을 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막 질문을 통해가지고 막 탐색하려고 했나봐요. 그런 거 남자들 불편해합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저희 가정과는 다른 배경이라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시부모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고, 지금 헤어졌는데 결혼 생각을 저랑 다른 취향이 안 맞는 것 같고, 사회적인 눈치, 이런 것까지 다 맞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적인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 남자친구로 인해 저도 덩달아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요. 이거 지금 이분 마지막에 이거 왜 쓴지 알아요? 뒷부분에? 아이고 엄청 많이 남았네.
이거 지금 앞부분에 다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남자친구랑 왜 만나면 안 되는지 지금 정신 차리려고 쓰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사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거든요. 나는 좋아하지만. 근데 적어주신 내용들이 다 꼭 헤어져야 되는 이유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가정이랑 다른 배경이라서 시부모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거 사귀는 거랑 상관없죠? 취미 취향이 안 맞는 거, 취미 취향 꼭 남자친구랑 같이 안 해도 되죠? 눈치 보는 남자친구로 인해서 나도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생긴다? 내 상대방이 눈치 본다고 나까지 눈치 보는 거는 그거는 내가 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해준 거는 다 헤어져야 될 이유들이 아니고요. 썸 탈 때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변해버린 남자친구의 태도에 많이 적응이 되지 않고 속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변해버렸냐? 이거 오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지기 일주일 전이었나? 자기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 2명을 헤어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또 의미부여를 했대요. 이제 아예 대놓고 의미부여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의미부여를 하고 나한테도 헤어지자고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라는 곡을 남자친구 차 안에서 트는 모습을 보면서 큰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별을 말할까봐 무서웠는데 나중에 오빠는 헤어져도 우리 집에 안 찾아올 것 같아 라는 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뭐죠? 봐봐요. 남자친구가 나 예전에 여자친구 있는데 2명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어. 이거랑 플러스 차 안에서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노래 이거 틀었다고 갑자기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가지고 불안했대요. 이거 엄청 심하게 소설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3단계 매력, 심리적 건강, 심리적 성숙도의 문제잖아요. 이게 서로 좋아서 만나고 잘 사귀었는데 결국 헤어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 다 뭐 때문이에요?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내 불안, 내 마음의 건강 때문에 별거 아닌 건데도 다 지금 안 될 것 같고 의미부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멋진 사람, 좋은 사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관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 해석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여사친도 많고 친구도 많고 술, 담배도 좋아하는 전 남친을 보면서 불안함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안 사귀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 기준에 안 맞고 나를 불행하게 태우는 사람이면 안 사귀면 되잖아요. 저는 비흡연자에 술도 잘 안 마시고 소수의 친구를 깊게 사귀는 성향이 컸습니다. 처음 전 남자친구의 첫 키스를 했을 때 옷에서 담배 향이 나서 엄청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놀랄 건가? 또 예전에는 제가 아파서 차 안에 혼자 있었을 때 배려한다고 자기가 추워가지고 밖에서 담배 피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야? 계속 저한테 지금 말려달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 사귀지 않게? 이 생각 안 나게 말려달라고 이거 적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주시는 내용들이 다 꼭 헤어져야 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문제거든요. 이 남자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사귈지 말지 선택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로 이 남자분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닙니다. 또한 저희 집안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라서 그런지 여러 면에서 여유 있는 태도도 부러웠고 전 남친에 비해 그렇지 않은 제 자신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고 위축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들의 전 여자친구들과 꽈시시라서 알고 있는데 다 너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사람만 만났고 글래머 스타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제 자신을 보면서 위축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서 말했죠? 1단계 매력 통과된 거면은 내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사귀었다는 거는요 1단계 매력 통과됐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헤어지거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는 2단계, 3단계 매력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 겁니다. 평소 자신과 헤어지면
여자들이 손해라는 발언을 하던 고프레임인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더 나은 남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도 안 섭니다.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놓고서는 네, 전 남자친구는 이전에 환승 이별을 당하고 전 남친 몰래 클럽을 가던 여자, 다른 남자 자취방에 가던 여자를 만났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 남자 심리를 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잔가지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핵심을 봐야지. 이런 것들이 대체 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멀리 어딘가를 가거나 밤에 어딘가를 갔을 때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정색하는 모습, 카톡으로 몇 시까지 빨리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 남자분의 문제죠. 트라우마 이 풀림님이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남자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어떤 내용의 영화의 내용이 불륜 같은 것이었는데 전 남친의 엄마 회사 안에서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남자친구의 요구에 맞춰주려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요구에 맞춰주고 왜 자기가 당황스러워해요? 하하. 그러니까요. 그 요구에 맞춰주려면 내 행복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상대방 맞춰준다고 상대방이 고마워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에 따른 그 손해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에게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고백했던 때가 떠오르는데 타로카드 보러 갔을 때 상담사가 남자친구가 너무 타로카드 이걸 점 같은 얘기는 타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헤어졌을 때 타로카드 보러 갔을 때 왜냐면 저도 예전에 타로를 했었잖아요. 잠깐. 근데 이런 심리 상담보다 타로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의존해요. 이런 심리학은 사실 과학이잖아요. 근데 과학보다도 이런 타로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고 의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타로 할 당시에 심리 상담사로 벌던 돈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 약간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이 심리학 공부하느라고 내가 그 투자한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적이지 않은 이 타로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치유받고 자신의 마음을 확인받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실이 살짝 회의감이 와가지고 타로를 하다 말았습니다. 타로 카드를 보러 갔을 때 상담사가 남자친구가 너무 급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맞다고 하면서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둘의 관계에 영향이 있었나라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풀림님 특강 되게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데 그 안 보이는 데에서는 되게 반전이네요. 반전. 괜찮아요. 그래도 풀림님은 그래도 강의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강의는 머리로만 아는 거고 머리로만 듣는 거여가지고 지금 이런 한계가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강의만 열심히 들은다고 여러분들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실천하고 행동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머리로 안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 개선 반드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고 자기는 본인의 엄마 아빠처럼 일하고 나서 끝나는 만나는 맞벌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봐요. 헤어져가지고 지금 재회할까 말까 서로 연락도 안 되는 사이에서 지금 결혼까지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앞서 나갔어요. 왜 이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죠? 지금 당장 연락해가지고 연락이 될지 안 될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리고 막상 다시 연락해서 만났는데 별로고 사귀지 않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한 이후까지 다 생각하면서 이 사람한테 연락할까 말까 하는 건 되게 좀 큰 방어인 것 같아요. 많이 방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손실 보지 않으려고. 거기에 뭔가 서운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맞벌이를 할 생각은 있지만 이런 얘기가 아마 제가 전통적인 여성상에 좀 속하는 편이라 속상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자신의 기준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상대방한테 그 평가를 내리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을 상대방한테 배려를 받고 상대방이 나한테 노력을 하기에 요구를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 세상에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딱 맞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치면은 모든 관계가 다 그 희망이 없다? 왜냐면은 무조건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이 관계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미 나쁜 사람인데. 그 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썸 탈 때는 밥 먹으면서 제 얘기에 집중해주고 들어주고 밥 먹는 속도도 맞춰주고 질문도 많이 해줬는데 사귀고 나서는 밥 먹을 때 자기가 다 먹고 핸드폰 만지고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처럼 느껴져서 점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썸 탈 때는 다 누구나 이렇게 많이 노력해요. 네, 썸 탈 때는. 오늘 제가 공유해드리는 컬럼에도 얘기해드렸지만은 썸 탈 때는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랑 사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발끝부터 끌어올려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게 변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썸 탈 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모든 거를 다 판단하고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을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우리가 이상형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설명하는 거 이런 걸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지 그 기준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그거에 맞추고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그 말과 행동,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그거를 믿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상형 기준 잡아드리고 이상형 기준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우리 이상형 기준 세우는 법 특강 하잖아요, 무료로. 그거 꼭 들으세요. 이런 사람과 다시 연애하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연애하다가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감당하는 것들은 너무 불필요한 감당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풀림님은 다른 남자분을 만나도 이렇게 불필요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눈치 보게 만드는 남자친구와 연애가 과연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눈치 보게 만드는 남자친구, 이거는 남자친구가 눈치 보게 만든다기보다도 내가 그냥 눈치를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남자친구보다 당당하고 자존감 높고 프레임이 높으면은 이 사람이 뭔 짓 해도 난 당당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만한 사람들 한 명쯤 있죠.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들어주고 나 불편하게 한다고 내가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쩔쩔매나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 남자친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잊지 못하고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전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집단 상담 참여했을 때 전 남자친구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차가운 사람 같다, 나쁜 남자, 어장관리 같다는 피드백을 들은 적도 있는데 뭐라고 말했길래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 있는 거 잘 모르겠고 차가운 사람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면은 아까 나한테 노력 안 하는 것 같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울컥하지도 않아요. 나쁜 남자, 어장관리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어장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장문을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말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봐봐요. 우리 초반에 이 사람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써놓고서는 중간부터 이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말했으면은 이 집단 상담 참여하신 분들이 이 이제 그냥 일반 심리 상담이랑 또 연애 이론은 저는 좀 맥락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 사람의 단점들만 늘어놓고 봤을 때는 이 남자친구가 당연히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연애는 전체적인 맥락과 큰 흐름, 높은 데서 숲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작은 단서 하나하나씩 보면 당연히 사람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막 제가 뭐 이 사람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상한 사람 돼요. 근데 이 장애가 있다, 차가운 사람 같다, 나쁜 남자, 어장관리 이런 피드백이 저는 좀 위로가 돼가지고 이걸 썼다고 생각해요. 이 남자는 내가 제외하기 힘들지만 이만큼의 단점이 있고 심지어 집단 상담에서도 이 남자가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굳이 노력해가지고 제외하기보다는 포기해야 되는 남자다, 이 합리화를 하려고 더 강조하신 것 같아요. 전 남친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동요가 되더라고요. 최근 놀랐던 거는 전 남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친구들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 남자 둘이서 찍은 셀카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는 남자친구가 친구와는 사진 찍는 모습에 많이 놀랬던 것 같고, 왜 이렇게 자주 놀래요? 허탈감을 느꼈고 헤어졌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뭐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는지 상황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거더라도 어떤 상황에 가서는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난 다시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안 해야지 해도 어떤 상황에서는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좀 포기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야지. 나랑 사귈 때는 안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순간 나만 손해고 나만 상처받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는 남자친구가, 이걸 읽었고, 허탈감을 느꼈고 그리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전남친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재회를 할지 말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지연 선생님. 조언은 사연 읽는 내내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전남친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제가 이제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이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 주셨잖아요. 1번, 전남친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지금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붙잡을 자신, 이 남자친구한테 부딪혀가지고 이 남자친구를 쟁취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자꾸 이 남자친구의 타당하지 않은 정말 사소한 그런 단점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 사람과 재회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어요. 좋아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현재 마음입니다. 재회를 할지 말지.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상대방 깎아내리면서까지 이제 계속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외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이 남자분 위해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봐봐요. 지금 이 남자분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나쁜 남자인 것 같다, 차가운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좋은 점을 내가 크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랑 재회해가지고 행복한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치명적인 것도 아니죠. 이런 사사로운 단점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이 남자도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자기는 모르겠죠. 근데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사실 나에 대해서 이런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까지 다 내가 장애가 있고 나쁜 남자, 어장관리 하는 사람처럼 느낄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에 이 남자한테 암묵적으로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습니다. 재회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말하죠. 재회는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진짜 재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재회는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약간 이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내가 불안이 크고 컨트롤 안 되고 혼자서 지금 막 이 남자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는 이런 것들 해결 안 되면은 사귀어도 서로에게 또 안 좋아요. 나는 나대로 소설 쓰면서 상처받고 남자분은 내가 노력하는데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런 부분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재회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행복한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3번의 문제도 3번의 고민을 또 하신 거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안 맞는 부분. 이거는요, 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안 맞는 부분은요, 조율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기술이고 방법이고 이거 다 내가 그 베이스부터 차근차근히 훈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제가 방법 알려준다고 어차피 바로 못해요. 머리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하냐? 이거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많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그리고 심지어 그 풀림님이 적어주신 이 안 맞는 부분 다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맞추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고 남자분이 나한테 맞추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 맞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 맞는 부분을 조율하는 능력, 내가 이거를 전달하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우셔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하세요 할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